내추럴과 스테로이드 유저의 운동 방법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테로이드가 어떠한 이유로 운동의 효과를 강력하게 높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따라 스테로이드의 유저와 내추럴의 운동 방법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동안에 글루카곤과 코티졸, 카테콜아민과 그 외 성장 호르몬 등의 혈장 농도가 모두 증가하게 되는데, 그중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는 코티졸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운동 중 코티졸이 증가하는 이유는 근력 운동 자체가 근육 조직에 손상을 주는 행동이고 그에 따르는 통증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티졸의 분비는 운동 시 근육에 필요한 주요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 글리코겐의 포도당 전환 과정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이화작용이라고 하며, 이와 반대되는 현상, 예를 들어 근육 단백질 합성과 같은 현상을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운동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코티졸은 근 조직의 아미노산 흡수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스테로이드 유저와 내추럴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운동 중이나 운동 후 근 조직의 손상으로 분비되는 코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차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운동으로 손상되는 근 조직을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의 피로도를 최소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근육의 회복 속도 역시 훨씬 더 빨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체는 복잡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 현상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은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사이의 밸런스를 조절하며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데, 스테로이드 유저는 근육의 이화작용을 억제하고 더 많은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일종의 각성 상태로 신체 성능을 끌어올립니다.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 유명한 마이크 이스라텔 박사는 앞서 설명한 스테로이드의 효과 덕분에 약물을 투여한 그룹이 일반적인 내추럴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근육 단백질 합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분할수를 높여서 부위당 주 1회 운동으로 빈도수를 낮춰도 크게 상관이 없는 이유는 일반적인 내추럴에 비해서 근육 단백질 합성이 훨씬 더 강하고 전반적으로 길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스테로이드 유저는 빈도수를 높여서 한 부위를 더 자주 운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 한 번의 추진력으로 얻은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우주에서의 로켓처럼 일종의 마찰력이 적은 지면에서 이동하는 물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더 적은 힘으로도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신체는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사이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신체 균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유저는 이러한 균형에서 단순히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동화작용 상태를 더 쉽고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내추럴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추럴은 동화작용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스테로이드 유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약물 투여로 인한 생리적 차이로 인해 운동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알통이 우락부락한 근육을 가진 사람들이 적은 중량의 덤벨로 힘들게 운동을 하는 장면들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게 맞는 운동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스테로이드 유저는 적은 중량으로 많은 랩수를 채워서 운동 볼륨을 보충하는 운동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근육의 성장 속도는 급격하게 빨라지게 되는데, 이에 비해 관절이나 근육 주변의 결합 조직, 인대나 힘줄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이 부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중량으로 운동 볼륨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자극만으로도 근육은 효과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참고한 연구 논문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약물만 투여받았음에도 운동을 하는 내추럴보다 더 많은 근육량 증가를 보였던 이유는, 스테로이드 유저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사용하는 아주 단순한 근육의 움직임만으로도 단백질 합성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하지만 내추럴은 그런 식의 운동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근 지구력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근비대 측면에서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에 과부하를 줄 정도의 무게로 타격을 주게 되면 근육은 더 크고 강해지게 됩니다. 이전의 강도에 적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성장을 꾸준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성장할수록 운동의 강도 역시 높아야 하는데, 이러한 단순한 원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원칙인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추럴은 근비대 운동 외에도 운동 강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스트렝스 운동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내추럴은 근섬유를 새로 복구하고 동화하는 신체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스테로이드 유저는 과도한 회복력을 앞세워서 할 수 있는 운동법, 흔히 표현하는 한 번에 조지는 식의 운동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운동 방법으로 그들에게는 효과적입니다. 내추럴은 이와 다르게 운동의 강도와 볼륨, 그리고 그 사이의 회복력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운동을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운동에 동원되는 근육의 양은 줄어들고 피로도는 급격하게 쌓이게 됩니다.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세트 수가 진행될수록 운동의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회복력의 한계가 존재하는 내추럴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분할수를 낮추어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모든 면을 통틀어 내추럴은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빈도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근육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 합성입니다. 스테로이드의 효과를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근성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단백질 합성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널 오브 스트렝스 컨디션 연구에서 발표한 논문을 살펴보더라도 MPS를 매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근비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끼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NCBI에 등재된 근육 단백질 합성과 관련한 논문을 살펴보면 저항운동 후 근육 단백질 대사 반응은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내추럴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해당 부위를 48시간 이내에 다시 운동을 해주는 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아무리 적어도 해당 부위를 주 2회 이상 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입니다. 스테로이드 유저의 생리적 반응은 내추럴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는 근육 단백질 합성의 지속 시간을 일반적인 내추럴에 비해 훨씬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동화작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운동했다면 내추럴보다 지속적으로 근육 단백질 합성 시간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굳이 빈도수를 높여 자주 훈련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단순한 자극만으로도 효과적으로 근성장에 필요한 기계적 자극이 충분히 채워지기 때문에 부작용에 의한 부상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은 쉽게 성장합니다. 반면에 내추럴은 해당 강도의 운동을 통해 근육이 성장하면 무게에 적응하는 진화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면서 운동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내추럴의 근육 단백질 합성은 대략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진행되며 이 또한 휴식과 영양을 신경 쓰지 않으면 동화작용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추럴은 스테로이드에 비해 휴식과 영양, 운동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추럴은 회복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한 번에 몰아서 운동을 하는 식으로 분할수를 높이는 것보다는 분할수를 낮추고 여러 번 운동하는 식으로 빈도수를 높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건강과 운동은 과학이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